작은 것 하나라도 받은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이 곧 엄청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은 늘 무뚝뚝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묵묵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어떤 도움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가움이 야속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유언장에는 전 재산인 시골의 낡은 주택 한 채를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위에게 이걸 주시려고 평생 아끼셨구나. 이 낡은 집이라도 우리 가족에겐 큰 힘이 될 거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상속을 받아들이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던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부동산에서는 그 주택은 사들릴 사람도 없고 빚만 안게 될 폐가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은 충격과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만 불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려던 선물이 왜 이렇게 큰 짐이 되었을까? 저는 무능한 사위인 저에게 끝까지 짐을 남긴 것만 같은 장인어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통장에는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야속했던 그분의 무뚝뚝함 속에 딸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비상금과 낡은 주택을 그분의 유산으로 간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짐이 될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비밀은 낡은 주택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러 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뒤에는 장인어른의 자필 메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선물이다. 소문날까봐 일부러 팔리지 않는 폐가처럼 보이도록 했단다. 이 메모를 보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지정한 곳에 집을 팔아라. 메모 내용과 함께 재개발 예정 지역 계획도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제가 그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재산을 숨겨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산을 바라는 나쁜 사위가 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하셨던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무뚝뚝함 뒤에도 가장 큰 믿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가족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받은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이 곧 엄청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은 늘 무뚝뚝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묵묵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어떤 도움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가움이 야속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유언장에는 전 재산인 시골의 낡은 주택 한 채를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위에게 이걸 주시려고 평생 아끼셨구나. 이 낡은 집이라도 우리 가족에겐 큰 힘이 될 거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상속을 받아들이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던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부동산에서는 그 주택은 사들일 사람도 없고 빚만 안게 될 패가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은 충격과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만 불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려던 선물이 왜 이렇게 큰 짐이 되었을까? 저는 무능한 사위인 저에게 끝까지 짐을 남긴 것만 같은 장인어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통장에는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야속했던 그분의 무뚝뚝함 속에 딸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비상금과 낡은 주택을 그분의 유산으로 간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짐이 될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비밀은 낡은 주택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러 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뒤에는 장인어른의 자필 메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선물이다. 소문날까봐 일부러 팔리지 않는 폐가처럼 보이도록 했단다. 이 메모를 보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지정한 곳에 집을 팔아라. 메모 내용과 함께 재개발 예정 지역 계획도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제가 그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재산을 숨겨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산을 바라는 나쁜 사위가 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하셨던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무뚝뚝함 뒤에도 가장 큰 믿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가족,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받은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이 곧 엄청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은 늘 무뚝뚝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묵묵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어떤 도움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가움이 야속했습니다. 장인어른
가시고 유원장에는 전 재산인 시골의 낡은 주택 한 채를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위에게 이걸 주시려고 평생 아끼셨구나. 이 낡은 집이라도 우리 가족에겐 큰 힘이 될 거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상속을 받아들이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던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부동산에서는 그 주택은 사들일 사람도 없고 빚만 안게 될 패가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은 충격과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만 불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려던 선물이 왜 이렇게 큰 짐이 되었을까? 저는 무능한 사위인 저에게 끝까지 짐을 남긴 것만 같은 장인어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통장에는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그분의 무뚝뚝함 속에 딸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비상금과 낡은 주택을 그분의 유산으로 간직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짐이 될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비밀은 낡은 주택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러 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뒤에는 장인어른의 자필 메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선물이다. 소문날까봐 일부러 팔리지 않는 폐가처럼 보이도록 했단다. 이 메모를 보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지정한 곳에 집을 팔아라. 메모 내용과 함께 재개발 예정 지역 계획도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제가 그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재산을 숨겨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산을 바라는 나쁜 사위가 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하셨던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무뚝뚝함 뒤에도 가장 큰 믿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가족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